이번 주 사건 사고입니다. 교수님, 저희 때만 해도 홍정욱의 7막 7장이라는 책이 엄청 유명했죠. 많았어요. 하버드로 이제 하버드 대생이 된 홍정욱의 그 어린 청소년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진짜 베스트셀러였고 동경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불명예스러운 곳에 계속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홍정욱 씨가 아니라 홍정욱 씨 딸 때문에 그런데요. 홍정욱 씨는 원래도 전 한나라당이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데 거기서 국회의원으로 또 한 번 하고 그만뒀어요. 네. 그 첫째 딸이죠. 이 홍모양이 아마 예전에 좀 들으셨을 거예요. LSD하고 이제 마약을 밀반입해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선고가 났습니다. 맞아요. 선고는 오늘 징역 2년 6월에 네.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량까지 마약 관련돼서 쭉쭉 집행유예로 떨어지니까 일각에서는 잘 살고 봐야 되는구나. 자, SK가 네. 그다음에 현대가 네. CJ 이모 씨 자, 3명 다 공교롭게 최근이죠. 네, 최근입니다. 그 대기업 3세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전부 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전혀 틀리지 않게 또 집행유예 주셨어요. 물론 재판부는 미성년자라고 얘기하겠죠. 네. 근데 사실 조금 집행유예 받기에는 좀 세요. 세지요. 네. 왜냐하면 걸리게 된 배경이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사에서 걸렸어요. 네. 근데 한 종류가 아니라 이게 3가지예요. 네. 근데 액상대마 카트리지인데 이거 요즘에 CJ 쪽에서도 네, 아들도 갖고 오다가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LSD 이거 환각 진짜 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더럴. 네. 에더럴 하면 유니프로파일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박범 사건 알아요? 박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박범 사건이 났을 때 박범은 인천지검인가 어디일 거예요 아마. 박범 사건 났을 때 박범은 에더럴이 발견됐는데 입건유예라는 희한한 처분을 받았어요. 네.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네. 입건유예라는 말은 없어요. 검사가 만드는 말이에요. 입건유예를 받아서 박범이 처벌을 안 받았죠. 네.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있어도 입건유예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 유예가 있어요. 하긴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못하는 건 없죠. 입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건을 한다라는 건데 사건 자체에 대한 것도 유예입니다. 유예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박범이 이 복용하고 적발됐던 게 에더럴이에요. 그게 에더럴인데 에더럴은 천재가 되는 약 아마 그럼 신경계 쪽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주요 성분이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이군요. 하여튼 대마 액상 카트리지도 일반 대마에 비해서 한 20-30배 세죠. 네, 농축이죠. LSD 이거 장난 아니죠. 미국 자체 내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이에요. 네. LSD. 네, LSD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복용을 하잖아요. 환각이 너무 심해서 그 LSD 파티를 하면 다 창문 같은 경우를 다 못으로 박아놓는다고 해요. 하도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 발병 기간이 길게는 10년 후에도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그래서 미국에서도 LSD의 어떤 폐해 마약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던 LSD.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에더럴이라는 이 3가지를 지니고 있다가 걸렸는데 이때 보니까 가방에 넣어갖고 당당하게 주머니 넣고 그러고 들어오다 걸렸어요. 네. 근데 교수님 영장 신청했었죠. 그러고. 네,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액상 카트리지, 대마 카트리지나 LSD, 에더럴 3가지 종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상습적으로 그걸 했을 가능성 그리고 오랫동안 투약하고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그렇게 방송해야 되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의 약을 소지하고 들어왔다면 이건 상습입니다. 절대로 LSD나
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 애더를 세 가지 동시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에 있으면서 상당 기간 이거를 투약하거나 흡입했다고 봐야 돼요. 네. 뭐 솔직히 그래요, 이거. 네. 마약을 시작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종류를 많이 시작하지 그럼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서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 있었으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뭐 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대로 적어줘야죠. 그러니까 네. 뭐 LSD 2장, LSD는 그 혀에 붙이죠. 네, 여기 혀에다가 붙여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대마 카트리지 6개, 뭐 각성제, 뭐 이 각성제 이게 이제 아마 애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애더를. 그래서 뭐 이렇게 9차례 투약. 이건 뭐 본인이 얘기한 내용을 기초로 한 건데 저는 이거 절대 믿지 않고요. 네. 예. 다시 얘기하지만 LSD는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니까 표현 누가 잘했더라고요 경찰관이 일반 마약을 하는 거를 이제 폭행으로 한다면 단수 폭행이라고 한다면 LSD는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 LSD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 LSD를 친구 권유에 의해서 복용을 했었는데 네. 일주일 후에 그 엄마와 이모를 이모.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일주일이 거의 열흘 지났을 때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SD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네. 애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머리 좋아지는 약, 뭐 슈퍼맨이 되는 약,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ADHD 네. 치료용으로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할 수 있대요.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는 복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애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범 사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메스암페타민은 어디 들어갑니까? 뭐 엑스타시라든지 그다음에 필로폰 필로폰. 같은 데 들어가는 주성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의존성이 강하다. 네. 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 약도. 엄밀히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그 메스버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부작용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이 1차 이제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1심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 홍량 변호인 측에서 막 재판부에다가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시간을 더 끌게 되면은 형량이라든지 뭐 구속 기간이 아니 원래 불구속인데? 영장 기각돼서 나갔잖아요. 이유인즉슨 네. 자 12월이에요. 네. 지금 12월인데 며칠 있으면 금년이 넘어가면 얘는 미성년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고 시점으로 봐요. 이게 소년범 여부는. 맞습니다. 선고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선고할 때 미성년자가 아니면 얘는 성인범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받고자 해서 변호사 통해 가지고 계속 재판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게 단기 3년, 장기 5년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단기 장기로 이제 형량을 구형을 한 건데 실제로는 지금 단기죠. 그러니까 네, 단기 네. 결론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아니 징역형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지 뭐 단기 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짧게 3년부터 너는 짧게 3년부터 길게는 5년 이렇게 어중중하게 이렇게 저 형량을 때리냐 그러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소년범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년범한테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기돼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살릴 수도 있고 성적이 괜찮고 빨리 그 개선의 정이 보이면 3년 이내에 내보내고 그거 아니라고 판단되면 5년로 풀가징 살리는 이런 거를 이제 부정기형이라고 그래요. 네. 원래 형은 성인범은 다 정기형입니다. 네. 어정쩡하게 안 해요. 얘는 10년에서 15년 사이를 때립니다. 땅땅땅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년범은 그 부정기형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단기 3년에 장기 5년 이렇게 네. 구형을 했어요. 네. 그리고 18만 원 추징. 이제 그 추징은 그 약 이미 그 정리된 거 그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3년 그러니까 단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3년을 주면서 그 집행유예를 준 거죠. 실제로 뭐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반성의 기미가 굉장히 짙고 원래는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마약의 투약 사실까지 우린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실되고 반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사할 때 미처 꺼내지도 못했고 자신이 자각하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밀반이 꼬이는 정말 없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대요. 1심에서 헷갈렸네요. 제가 단기 3년이 아니라 선고에서는 2년 6월을 주면서 집행유예 3년을 줬어요. 네네. 예. 구형하고 달라. 네, 구형은 단기 3년, 장기 5년인데 1심 선고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네. 그러면 김유희 프로파일러 이 홍량 같은 경우는 항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검사는 할 수도 성인범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검사는 할 수도 있나요? 검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 정도 되면 네.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 되는데 뭐 어떤 분명한 거는 안 할 겁니다. 네. 안 소년범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집행유예가 하긴 뭐 요즘에 다 마약이 지금 집행유예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참 네. 재벌가 3세가 아니고 네. 아버지가 끝발 있는 집구석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과연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마약은요 거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요. 거의 다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제가 알기로는 쉽게 집행유예가 떨어지지 않는 게 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얘기는 했네요. LSD 등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일급 마약이잖아요. 네.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네. 마약을 매수하고 총 10번 사용하고 수입했다는 점에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는 다만 하는 거예요. 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여기 뒤에다가 다만 부잣집 자제분이시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거 부잣집 자제분이라는 얘기를 빼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참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네,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 시작하면 진짜 사회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벌가의 무슨 어떤 일탈행위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LSD라든지 이런 마약 같은 거를 엄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병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마약은요, 마약범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어차피 그냥 내 몸을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냐라는 의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약 자체가 워낙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상습성이 되고 또한 자신이 그 마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범죄로 가는 그렇죠. 경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약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마약이 점점 싸지고 또한 유통 경로가 너무 다양해짐에 따라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처벌 절차가 약하게 되면은 사회 문제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런 재벌 자제들이 이런 형량을 받게 되면 공평성이나 사회 박탈성 같은 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재벌가가 노블리스 오블리지 않는 대한민국 재벌에 대한 그 거부만한 저는 분명히 있어요. 알레르기 정도로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네. 그 미운 부분도 있어요. 없잖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재벌가 3세라는 아이들이 유학 보내주니까 전부 가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마약 가지고 들어오다 걸려도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아마 이들보다 훨씬 죄가 적은 사람들도 실형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사이트에서 잘못 접촉해가지고 그냥 그 정신약 처방만 받아도 벌금형이라든지 그 이상이 떨어져요. 자신들이 정신과를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품 자체를 뭐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조차도 걸리면요 벌금에다가 징역형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데요. 근데 참 하여튼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사회에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차별. 공평하지 않은 제 어떤 그 법제도하에서의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게 어떤 식으로 이 발전하냐면 법 지키기 싫어져요. 억울하잖아요. 맨날 나만 당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법에 대한 어떤 그 저항,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 인식 이런 게 이거 우리들 사회에 확산되면 나라 꼬라지 개판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적으로 좀 불만이에요. 좀 불만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얘기했던 불공평성 그리고 마약의 정말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네, 찹찹한 마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